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수입업자의 눈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돈 그냥 너무 쉽게 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수입업자, 수출업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이나 일이라는 게 분위기랑 시기를 정말 잘 맞춰줘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라고 해도 이게 안 될 때는 그냥 나락으로 팍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이제 일본, 독일, 미국 같은 데서 중고 차량을 수입하던 그런 수입업자였는데 이번에 이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올류 투싼 가격에 FJ 크루저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요번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판매가 되지 않으면 다시 원래 수입했던 일본으로 다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숭이가 가까이 나무에서 툭툭 떨어지는데 또 이 수입하시는 분들은 광고나 마케팅, 홍보 이런 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가격 주고 제대로 금액을 못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팔았던 차량들은 보통 3,000, 3,500 이렇게 판매를 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본으로 돌려보내느니 그냥 지금 여기에서 싸게 매니아들한테 그냥 넘겨줘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냥 불질러야 됩니다. 이 차 불질러 버려야 되는데 솔직히 불질려면 일단 공해도 유발할 거고요. 그렇다고 바라시에서 분해해봐야 뭐 그거 역시도 이제 환경 오염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멀쩡하게 잘 가는 차량이고 주행거리도 한 5만 정도밖에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고는 쳤지만 해결은 해야 되겠길래 제가 영상을 찍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 같은 경우는 FJ 크루저예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원래 수입하시는 분들이라서 별로 판매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 없지 않냐. 물론 이제 저번에 3대 있었는데 2대는 팔렸고요. 이제 한 대 남은 거예요. 한 대 남은 건데 이런 차량들은 솔직히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매니아들만 타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 차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라. 이거 뭐 여기 있어봐야 의미도 없고 뭐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확실한 대안을 주자. 그 2007년식 FJ 크루저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000만원대에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1,000만원이면 그 전에 판 게 있는데 장난해? 라고 얘기하길래 그러지 말고 남자가 포기할 때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000만원대라고 그러면 아시죠? 1,100만원 아니에요. 1,000만원 후반입니다. 또 뭐 1,005만원에 주세요 이러시면 이제 큰일 나요. 이게 FJ 크루저이기 때문에 다른 차도 아니잖아요. 요즘 캠핑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구매하신 다음에 캠핑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나 4륜 구동이고요. 연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참고로 이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모델입니다. 약간 소장용 가치도 어느 정도 있는 차량이고 얘네들도 철판이 엄청 튼튼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SUV라고 보시면 안 돼요. 차 문을 딱 열어서 딱 내리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한 오프로드를 한다거나 내가 조금 이렇게 캠핑도 좋아하고 액티비티한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하차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험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서 시내 끌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4000cc 가솔린 엔진이고 연비는 리터당 한 8km 정도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제네시스가 연비가 한 7km, 8km 정도 나오는데 뭐 제네시스 타고 다닐 때 세컨카로 요 정도 하나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2인승이야? 문이 2개밖에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문이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당기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공간을 거의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문이 넓고 싼 차에는 없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쪽을 닫게 되면 이렇게 그냥 2인승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문을 이렇게 닫게 돼 있어요. 차량이 확실히 관리가 잘 돼서
도장 상태나 도색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차량이 좀 높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필요 없는 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 이제 올라가셔도 되고요. 이 차는 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사고가 난다라고 해도 뭐 그 밑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위까지는 오질 않아요. 물론 덤프 트럭이나 이런 애들이랑 부딪히면 좀 틀리겠지만 저기 밑에서 사고 났네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녀석이에요. 핵 전술 차량으로 써도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도심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죠. 하지만 요즘 캠핑 많이 하니까 나름대로 이런 멋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차량입니다. MT 타이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MT 타이어로 교환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뭐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요.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웬만한 데들은 거의 다 갈 수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더 멋스럽게 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바디업이나 리프트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5cm나 한 7cm 정도 이렇게 띄워서 바디업이나 리프트업을 하시고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불법으로 했는데 요즘은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신고가 된다라는 거. 뒤에 캠핑용 보조 어떤 그런 트레일러를 하나 끌고 다니시는 것도 좀 더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루비콘의 빨강색 이런 것도 괜찮긴 하지만 루비콘은 일단 비싸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속을 혹시 못 구할까봐 걱정을 하시면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토요타에서도 LS가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급하게 어딜 교환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 그냥 바로 가서 AS를 받으시면 되고요. DPF니 막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얘는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돼요. 굉장히 와일드하고 정비성도 편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역시나 이게 트레일러가 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트스키나 캠핑용 트레일러를 몰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기타 어떤 거를 장착하고 다닌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살려면 아마 싸게 사도 한 20만원, 비싼 건 한 50만원 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태생이 이렇게 나온 친구예요. 트렁크 공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트렁크 공간을 보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굉장히 튼튼해요. 트렁크에서 뭐 비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주 크지는 않아요. 모하비 정도 사이즈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산타페나 아니면 올류 토렌토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낌상으로 봤을 때도 뒷범버가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고요. 어우, 야, 뒷범버가 엄청 튼튼해요. 관련 옵션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루프 캐리어를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자기가 이베이나 이런 데서 아마존이나 해서 루프 캐리어를 사서 여기다 장착을 해서 나름대로 멋지게 타셔도 돼요. 하드 스타일의 루프탑 텐트나 아니면 소프트 스타일의 루프탑 텐트를 위에 장착하시는 것도 한 번 정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FJ 크루저가 수많은 모델이 있지만 특히 이 FJ 크루저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 차 역시도 이제는 이 차 너무 좀 질린다, 다른 차를 좀 타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자막으로 밑에다가 저희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까 정말 이게 1000만원대 초반인지 후반인지 후반일 겁니다. 알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한번 보러 오세요. 이 차량은 현재 일산에 있습니다. 어디 캠핑 가셔서 이렇게 편하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안에서 원하는 걸 하셔도 되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차는 이대로 타는 것보다는 위에 루프 캐리어 달고요, 인치업이나 바디업을 하시고 그렇게 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FJ 크루저가 이제는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차량은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도 이 정도 금액대라고 하면 분명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이제 가성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예요. 이게 외국에서 수입돼서 인증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만 해도 한 300만원이 넘게 나오는 차량이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이 차 갑자기 안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괜히 또 이런 얘기 했다가 그래? 헤이맨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 그럼 팔지 말자 이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근교에 어딜 나가거나 이렇게만 썼지 또 이 아저씨가 또 그런 액티비티를 안 해요. 그 액티비티 좀 하라니까. 생각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액티비티를 안 하는 친구가 이 차를 왜 샀냐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있었던 거 아니야. 좋습니다.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FJ 크루저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몸무게가 90kg가 살짝 넘어요. 본네트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본네트가 눌리거나 꺾이거나 꺾였다. 뻥입니다. 요즘에 뭐 차를 그렇게 튼튼한 게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차량을 한번 구입하시면 1, 2년 탈 게 아니라 소장용으로 5년, 10년씩 가지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튼튼한 차가 좋겠죠. 차는 어디가 가장 약하냐? 지붕이 가장 약합니다. 그 다음 본네트가 약한데 본네트는 이 정도 상태면 굉장히 튼튼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사셔서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서 타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요. FJ 크루저는 연식이 있기 때문에 뭐 5등급 차량에 걸리거나 이럴 적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얘는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3만밖에 안 돼? 마일이니까 5만 2천 킬로 정도 되죠? 아, 5만 2천 킬로? 네. 주행거리가 5만밖에 안 돼? 네, 5만밖에 안 돼. 아니 이게 2007년식인데 주행거리가 5만밖에 안 돼요? 5만 킬로? 야, 이거는 거의 새 차 기준이네. 이건 정말 안 그래도 아껴서 타는 차량이긴 한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차량이에요. 거의 10년이 넘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탄 겁니다. 한겨울에는 제가 보기에는 사륜 놓고 사륜 하이로 다니면 딱히 남의 차 부서질 거 걱정을 해야지 이 차 부서질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4륜인데 불구하고 한쪽 바퀴가 제대로 힘을 못 하게 되면 약간 LSD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RR 디퍼너 락이라고 해서 뒷바퀴의 축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험로 탈출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승차감이나 이런 건 어때요? 해머 승차감 좋죠. 죽이던데? 아니죠. 이 차는 거의 승용차보다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이 나 차는 험머도 타보고 깜짝 놀랐어요. 험머에 비하면 이 차는 아주 승차감이 더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이 차는 뭐 승용차 같은 느낌이죠. 아, 그렇구나. 제로백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SUV 치고는. 근데 SUV에서 제로백 따지면은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차는 몇 원래 킬로나? 그렇게 나왔어요. 이 차 자체의 그 장점이 그거예요. 예. SUV인데 승용차급이에요. 아, 승차감과 모든 모든 것들. 것들이? 오프로드에는 그냥 전천후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봐야 돼. 오프로드. 보통 이런 차량들은 연식이 있어서 뭐 이런 플라스틱류나 이런 실내 내장들을 보면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타셔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절대 감안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차 내부 상태나 외부 상태가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가솔린 엔진답게 시동을 딱 걸면 약간 웅장한 소리가 납니다. 웅, 이런 아주 웅장한 소리가 나고, 이제 힘은 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에 아주 그냥 주인님 빨리 어딘가를 가시죠. 캠핑을 가시든가 뭐를 하시든가. 와이퍼가 하나 둘 세 개예요. 실제로 와이퍼를 이렇게 작동을 하면 3개의 와이퍼가 작동을 합니다. 아주 그냥 진흙탕에 막 이렇게 물이 튀거나 이랬을 경우에 와이퍼 2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와이퍼가 금방 날이 망가지거나 닳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와이퍼를 3개, 뭐 4개, 5개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약간 야, 차 가지고 장난하냐?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와이퍼가 3개라는 점이 처음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이 참 특이합니다. 구입하시게 되면 취등록세 7% 정도만 내시면 되는 상태예요. 이미 한국에서 안전기준도 다 인정을 받았고요. 배기가스나 이런 인증까지도 전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진심으로 매니아로서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차량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은 제가 앞으로도 이런 차량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주인을 잘 만났으면 이 차량을 가지고 이제 오프로드 좀 다니고 캠핑도 좀 다니고 좀 멋지게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림을 그렸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도 자연스럽게 생겼을 텐데,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안 해가셔가지고 없는 거 아닌가요? 벤츠로 바꿔야 생기죠. 네, 벤츠. 헤이맨이 말한. 여자는 벤츠지. 맞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 차량을 가지고 오늘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런 차량을 한번 해볼까?